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설립이 돼야 되고요.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는 게 이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회사 형태는 상법상 회사 형태를 갖춰줘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일 것.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하는 거요.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인의 기본 요건이 이겁니다.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그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까지. 우리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법 14조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갑니다. 우리는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7가지만 허용했어요. 7가지만. 그래서 토탈 법인은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7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업무가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허용하면 아쉬우니까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법인의 겸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 6가지 업무를 잠깐 나열만 해드리면 법인은 중개업 외에 어떤 업무를 다 할 수 있냐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줄 수 있고 다음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라는 걸 할 수 있죠. 부동산 상담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컨설팅이죠, 이게. 다음에 이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프랜차이즈. 이것을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중개업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거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죠. 분양 대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입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다. 주거 이전 부수의 용역은 대표주자가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을 소개하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가 이거고 우리는 후일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이게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은 공부합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요. 중개업 외에 목적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건축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목적사업에.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정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업무 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럼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말이에요. 덜렁 중개업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사업으로. 그럼 등록 수리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6가지는 꼭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6가지 외의 것이 더 들어가 있으면은 등록이 안 되는데 요거 중개업만 딱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 등기부가 있죠. 법인 등기부에 보면 자본금란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난 자본금란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돼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상법상 회사일 것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상 회사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상법상 회사라는 게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5가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5가지가. 자, 그럼 상법상 회사가 5가지가 그겁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있어요.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요.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X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가든 유한회사로 가든 합자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틀렸어요.